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연세대 정경대학원의 한문도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한 십몇 년치를 이렇게 보면 예. 대개 1년에 한 7만 아니면 뭐 8만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3만 이렇게 나오니까 네, 예상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느낌으로 일단 신호는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 어떤 127만 호라는 어떤 시장의 충분한 양이 2021년부터 28년까지 7년 예. 동안에 걸쳐서 7년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던졌고요. 예. 그 요번에 이제 13.2만 호를 추가해서 저번에 이제 5월에 발표한 신규 택지 7만 호에다가 예. 사전 분양 6만 호 더하면 총 이제 26.2만 호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예. 느낌으로 일단 신호는 시장에 충분히 주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어떤 뭐 재건축 고밀도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보가 될 것이냐 사업이 잘 될 것이냐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태릉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아 거긴 예. 들어가겠구나 싶었고 또 어디가 들어갈까 살펴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 정부 네. 기관의 각종 연수원도 이렇게 많은지 수십 곳도 있고 해서 아 저런 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찾아내니까 상당히 나옵니다. 예, 좀 맞습니다. 눈에 띌 만한 곳은 어디십니까? 지금 일단 눈에 띄는 곳이 저 외교원 자리하고요. 외교원 자리. 아. 서울 그 의료원 자리가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양재역 예. 사거리 바로 옆에 있고 또 삼성역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눈여겨볼 만하고 또 한 가지는 태릉은 뭐 이미 언급이 많이 됐고요. 네. 우리가 용산공원 뭐 물량이 큰데 예. 용산 캠프킴이라고 삼각지 여기다 일단 신호를 던졌어요. 아, 그래서 예, 예. 표현을 갖다가 그냥 삼각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용산 캠프킴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조금 제가 좀 제 생각인데 네, 네. 용산공원이 그 서울 면적하고 뉴욕 면적을 비교를 하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 한 1.5배 큽니다. 비교를 하면. 그러면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 센트럴파크만한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녹지를 나머지 오버된 거 50%를 만약에 뭐 조립형이든지 임대형으로 국가에서 공공을 진다 그러면 거기다 예. 한 10만 호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예전에 나왔었는데 용산 캠프킴이라는 단어를 넣고 고작 3천 호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좀 연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요지에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 미매각 부지가 상당히 좋은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뭐 상암 DMC 지구, 마곡 지구, 또 문정 지구 아주 좋은 장소들이 그 물량은 조금씩 있지만 이걸 예. 짜 모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가 이 13.2만 원 중에 7만 원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합원이나 예. 이런 뭐 재건축하고 정부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유보되고 좀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게 약간 퀘스천 좀 하나 있습니다. 정부도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재건축 조합들이 좀 대거 함께 하자고 참여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갖다 상당히 또 환수해서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뜻 응할 것 같지 않아서 일부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재건축 그 정부 입장에 고민이 많죠. 예를 예. 들면 재건축 단지에다 너무 또 많은 혜택을 주면 지금도 많이 올라서 수익을 받는데 그렇죠. 또 혜택을 정부에서 뭐 제공하냐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고 예. 그렇다고 또 안 주냐 이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최대한 짜낸 것이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5대5 정도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 반응은 지역별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소셜 믹서를 좀 약간 거부하는 어떤 현상이 좀 많고 아. 강북 지역은 좀 소셜 믹서를 그래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강북 지역은 뉴타운 해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들은 이제 추진 동력이 없는 해제 지역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고밀도를 던져주고 만약에 지원을 강력하게 한다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예. 강남 지역은 이제 자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기에는 좀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LH라든가 예, 예.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적률이든지 층고 제한이든지 이제 완화를 갖다가 대폭하겠다 뭐 이렇게 대포하죠.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효과는 있겠죠 분명히. 아 그럼요. 일단 예를 들면 500가구가 있고 예. 용적률이 250%, 이종 일반 주거 지금 한 250이 상한선인데요. 그걸 지금 정부가 던진 안이 이제 500%를 올려준다는 500. 겁니다. 예. 500% 올리면 이제 똑같은 층으로 지면 너무 답답하니까 고밀도를 올려야겠죠. 지금 네. 나오는 50층을 허락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가구 수가 500가구에서 250에서 500%니까 2배가 되잖아요. 네. 가구 수가 500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00가구가
이제 물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급 물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익에 대해서 5대 5 정도 배분으로 배분하고. 정부에서는 125가구는 뭐 임대, 125는 분양, 250은 조합이 가져가라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 조합원들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조합원들이 좀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좀 논의를 거쳐봐야겠죠. 뭐 앞에 공공이 붙긴 했습니다만 이제 고밀도니까 네네. 대개 이제 지역 분들은 그걸 제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프라도 잘 돼 대충 있고. 뭐 갖춰놓은 건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네네. 교통이 갑자기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서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대개 주민들은 여기에 공원도 좀 넉넉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IT 첨단 산업단지도 들어와서 집값이 좀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맞습니다. 텐데 네. 다 주택단지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밀도 개발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요. 예. 대한민국이 조금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전통적으로 뭐 세계적인 어떤 용적률의 기본적인 형태가 예. 200% 이하가 제일 쾌적하거든요.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밀도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 말씀 주신 앵커님께서 말씀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고려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교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공급 부족과 뭐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겹치면서 정부가 이제 고육주택과 뭐 여러 가지 최선의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던진 의도는 정책성이나 일관성을 인정해주고 예. 논의될 내용들은 좀 차근차근히 뭐 전문가나 또 여러 가지 여야 다 합의를 하셔가지고 또 조합원들도 생각하시고 공청회 같은 거 많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하고의 갈등은 어떤 부분입니까? 서울시의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해하는 것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밀도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7만 호예요. 7만. 7만 원에 국한해서 고밀도 개발하면 나머지는 어떡하나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단지에서 만약에 저쪽 다른 지역에서 아 여기는 왜 500%를 줘가지고 조합원들이 원래 재산 250%에 500%에 250%면 50%의 이익이 생겨요. 원래 재산에. 예. 그 이득을 왜 거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할 때 서울시에서 답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논의할 대상이 좀 필요하고 조금 급하게 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서 다시 발표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 한 가지 계속 걱정하는 문제는 이러다가 전세가 다 들어가고 월세로 다 바꾸고 하면은 네. 갑자기 전세 수요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 걱정이 많은데 지금 나온 대책들이 과연 그렇게 몰아갈 것 같습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조사한 결과로는요. 지금 뭐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 비율이 저희가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계산을 보면 예. 95년도에 75대 25였습니다. 전세가 75.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역전됐습니다. 65대 35 정도로 전국을 볼 때입니다. 근데 서울은 좀 예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인데요. 예. 서울은 2015년도에 65, 66% 수준이었는데 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73%입니다. 전세가. 전세가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세가 뭐 없어지고 그런 것이 전국으로 볼 때 맞는데 예. 서울만 5년, 10년을 볼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50% 밑으로 내려온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저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싸다 보니까 그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자금을 받아서 전세를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고 예. 갭 투자한 분들은 이제 그걸 레버리지를 삼아서 전세를 놓게 되잖아요. 예. 그 물량이 급속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혹자에서 뭐 이렇게 전세가 월세가 가속화돼서 없어요. 이거는 사실 서울시에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팩트가. 그래서 아하. 서울시는 지금 갭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은행에서 대환을 한다 그래도 그렇죠. 예, 예. 비용의 어떤 감가가 아니라 비용의 이자 환원율을 계산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전세는 당분간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2년은 기본 유예 기간이 있고 4년까지는 전혀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도리어 이제 전세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일단 추세는 하여간 시간이 장기적으로 가면 월세화가 되는 것은 맞긴 맞지만 역사적으로도 지금 서울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한 앞으로 10년 동안 해도 한 50% 수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전세가. 네. 임대차 3법의 공급 확대 방안까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웬만한 예, 예, 카드는 다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효과가 발휘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이번 임대차 보호법 이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전세 시장이 조금 혼돈을 하면서 자정 장을 좀 거쳐야 되고요. 예.
그걸 거치고 나면 다행인 건 이제 서울에 8월 달하고 9월 달에 신규 아파트 주택 물량이 3천에서 10월까지 하면 7천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뭐 고덕지구, 개포지구 해가지고 많은 물량이 입주를 해요. 그래서 이번 전세 물량은 약간 폭등하고 급감한 지역에는 좀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할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세되면은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이 탈출하셔야 되는데 아하.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정부에서 막아놔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에 이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짰는데 13만 원 나왔잖아요. 저희 대한민국 213만 호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그럼 집이 213만 개가 사실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울 반하면 100만 채가 지금 서울에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좀 해준다라면 양도세 한시적하면 그 이미 1월, 6월에 증명됐거든요. 10년 주택 보유자들 한시적 감면하니까 물건이 많이 나와서 1월부터 5월까지 안정적이었거든요. 요번에 그런 제도를 너무 징벌적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출구 전략도 좀 만들어 준다라면 뭐 너무 짧게 단기가 이런 예외를 두고 뭐 3년, 5년, 6년 전부터 하신 분들은 크게 어떤 뭐 투기성보다는 이제 투자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선별해서 출구를 열어주면 그 100만 채 중에 30만 채만 나와도 지금 13만 2천 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해서 좀 합리적으로 좀 포용해서 가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짜내도 13만인데 사실은 갖고 계신 물량들이 100만 채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풀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큰 효과겠. 그런 방안까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한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